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4회 TAT 2급 최신 기출문제 변경하고 보는 첫 시험이 되겠습니다. 제니스전자는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7기가 되겠고요. 실무수행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부가세와 관련이 있으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고,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 그럴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 번호 8번, 적요 8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채권 받을 것, 채무 줄 것, 예금 거래,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등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뒤쪽에 조회 부분에서 거래처와 관련된 조회를 정확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의 경우에는 F3번 눌러주셔서 관리하셔야 되겠고, 제조 경비는 500번, 판매별 관리비는 800번 경비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출 명세서 작성이 나왔어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법정 기부금으로서 코드 번호가 10번이에요. 10번. 장학기금으로 600만원 1월 15일날 기부를 했군요. 자, 비영리법인인 교보교육재단에 장학기금으로 현금 기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자료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월달 15일자 출금 가겠습니다. 차변에 기부 넣어주시겠고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하고서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나오셔가지고 영수증 수출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어요. 영수증 수출명세서 찍어주신 다음에, 자, 이미 두 건이 들어가 있었네요. 2022년도 1월달 15일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보이면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체명 제자가 붙었습니다. 제자. 교보교육재단. 성명 보이질 않고 있고요.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0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1-82-21513. 오케이. 금액입니다. 600만원. 이때 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면은 가산세 물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교보교육재단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되겠군요. 그래서 20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번. 눌러주시겠고요. 기부빵 찍어서 933 오케이. 적요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장학기금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영수증 수출명세서 오셔서 요 아래쪽 20번에 집계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상단에 명세서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시면 세로 고침이 되어서 보일 테고, 반드시 X 표시 눌러서 저장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잘 됐을지 저도 궁금해요. 오케이. 기부금으로 넣는 건 잘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20번 맞아요. 20번 잘 넣었습니다. 계정 과목 잘 넣고, 뒤쪽에 요 끝에 부분은 넣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적요는 생략도 됩니다. 됐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어음에 만기결제 할인 및 배사 양도가 나왔습니다. 2천만원짜리가 되겠고요. 블루산업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어음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었었던 건데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했습니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요 만기는요 2022년도 7월 10일자가 만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2월 10일자입니다. 적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3, 4, 5, 6, 7 5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돈이 급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명 어음깡을 하셔야 되겠네요. 할인료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일단 거래자료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일반 전표 오셔서 2월달 10일자 써주시겠고요. 대변 쪽으로 110번 받으러온 빼자. 이때의 거래처는 블루산업에서 수취하였던 블루 오타였나봐요. 정확히 금액 2천만큼 넣어주시겠고, 차변에 936번 요 받으러움에 대해서 지금 할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이 할인료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102번 당좌예금 우리 은행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30일 빼보니까 1970만큼 쓰시면 되겠죠. 자, 다시 오셔서 받으러 오면 F3번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할인 맞습니다. 할인. 번호는 이미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서 만기 날짜 7월 10일 금액은 2천만원 선택 한번 해주시겠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이 어음에 대해서 할인 기관 어디 은행에서 할인을 했나 우리은행에서 할인을 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은행이라고 써주십시다. 할인 기관은 두 번 톡톡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금 보니까요 요거밖에 없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요.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질 않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넣겠습니다. 오케이. 잘 되었나요? 936번 좋아요. 그렇죠. 우리 은행 당좌까지 할인 기관까지 넣어주시면은 끝나는 문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리스 나왔습니다. 전자계산서 보이고 있고요. 현대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중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당근,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 입력까지 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되겠지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오셔서 3월달 10일자 해서 3월달 10일자 유형입니다.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매입 쪽에서 찾으시면서 계산서는 53번 면세가 되겠지요. 분명 기계 리스 료 수령 단가 지나오시면서 공급가 77만원 넣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인지라 없는 것이겠고요. 이때 현대캐피탈이 되겠죠. 현대캐피탈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서 외상미수금 떴지만 2번 가지 않습니다. 3번으로다가 넣어주시겠죠. 이때 차변에는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랬기 때문에 206번 기계장치 대변 쪽에는 미지급금 외상미수금 돼 있지만은 이때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잘 되었습니다. 53번 혼합으로. 오, 여기서 실수를 했군요. 분명히 리스료로 처리하라고 돼 있었는데 기계장치라는 거 요거에만 꽂혀가지고 임차료로 처리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제가 틀렸습니다. 다시금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임차 이때 공장용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519번 임차료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관리가 나왔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4월 1일 날짜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농협카드로 결제를 받았군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외상은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는 거 맞고요. 발급 전송까지 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4월달 1일자 오셔서 차변 일단 유형부터 골라주셔야 되겠죠. 너무 마음이 급해서 차변하고 얘기를 했네요. 유형은 11번입니다. 유형 11번. 분명 휴대용 공기청정기. 오케이. 수량이 100대. 22만 5천원 되겠습니다. 2250만원에 225만원. 됐죠? 이때 클린. 오케이. 전자입니다만 발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번 쓰면 안 됩니다. 1번 쓰시면 나중에 발급 전송하면은 하러 갔는데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1번 체크하시면 안 되고 2번 건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분계는 복잡스럽습니다. 카드도 보이지만은 카드라 그래서 일단 4번은 찍어 보겠지만 신용카드사 해서 농협카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농협 한번 찍고요. 그렇게 하고 확인했어요.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이 떴다 그러면 잘 된 거고 농협카드까지 떴다 그러면 확실히 된 거예요.
여기를 2번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농협카드가 아닌 클린 기업이 나오면 농협카드로 고치셔도 사실 상관은 없지요. 이렇게 카드로 처리하셔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대부분 많이들 카드로 하셨겠군요. 그 다음입니다. 오셔서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발행 및 내역관리 네 번째 거 찍어 주셔가지고 오셔서 4월달 1일자에 자, 체크 한번 하시고요. 아래쪽은 생략입니다. 아래쪽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자발행 눌러주셔서 거래처에다가 전송 날리셔야 되겠지요. 발행 눌러주시면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체크하셔서 늦어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셔야 돼서 매출 조회 한번 찍어주시면서 발행 눌렀습니다. 오케이, 전송 성공됐고요. 자, 이렇게 성공이 됐으면 자,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됐지요. 자, 이때도 조회하시면은 전자 발행이 떠야 맞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죠. 여기서는 혼합으로 또는 카드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아래쪽 붕괴만 맞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수정 나왔습니다. 자, 4월 10일자 계약금이 보이는데 4월 10일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꼭 10처럼 생겼어요. 여기 18일자가 되겠어요.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수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 수령하고서도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할 수가 있긴 하죠. 그런데 본 거래에 대해서 공장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해제가. 해제한 날짜는 5월 10일이 되겠고 전액 현금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자 오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상단 이쪽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눌러주세요. 수정일 때는 그래 놓고서 이 수정 사유를 눌러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번호가 2번, 3번, 4번일 때는 날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약의 해제를 4번을 찍으시고 여긴 건들지 않아요. 확인하신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날짜 있지요? 이거를 5월 10일로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 확인하시고요. 다시금 발급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 전송까지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쪽에 오셔서 오늘 날짜는 5월달 10일 5월달 10일 짠짠짠 오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전자 발행 눌러주시면서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카데미 오셔서 전송까지 날려주시겠고요. 발행 어려운 거 없지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전과 같이 조회 한번 눌러서 전송 성공됐음을 확인했고 메인 매출에서도 이렇게 또 잘 5월달 10일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전자 발행에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오셔 가지고요. 3번 부속 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나왔군요. 자, 쭉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요. 2억 원, 보증금이 2억 원에 월세가 300짜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9월 1일자 해서 2년 24니까요. 2년 계약을 해죠. 보통. 첫 번째는 매달 월세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쵸? 받았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요 받은 내용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유형은 11번이고요. 9월달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공급가 300에 부가세 30만큼 있고 거래처 경기물산 되겠지요. 여기서부터는 시간관계상 1번 바로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받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래서 9월 1일자에 임대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3번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임대료 부분이 수익이 되겠죠. 임대. 해서 엔터를 때려 보니까 임대.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411번이 되겠습니다. 411번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확인해 주실 게 있어요. 확인을 딱 했고요. 요 회사가 요 문제 한해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도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그런 말이 지금 없나요? 여기서도 없으면 혹여 맨 앞에 시험 문제 처음 출제했을 때 그 회사 부분에 법인 기업으로 공기청정기 제조업이라고만 돼 있고 부동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자, 이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411번 쓰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이 상황이면 900번대 영업의 수익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다라고 임대업자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나요? 자, 전혀 못 찾았어요. 저는 아마 이 문제를 여기다가 400번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근데 지금 900번대 넣고 싶은데 900번대가 있지를 않아요. 결국 이 문제는 900번대로 처리하지 말고 411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암묵적 자 411번 처리를 요구를 하는군요. 잠시 후에 답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영 찝찝하네요. 항상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줘야 되고 영 없으면 맨 앞에 아까 보셨던 이 회사에 대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도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3번 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다가 330을 받았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되겠죠. 국민은행이라고 써왔습니다. 자, 하나 1번이 끝난 것이겠고요. 1번이. 그런 다음에 지금 2기 예정신고에 대해서 2기 예정신고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대해서 3개월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또 계산하셔야 돼서요. 요거는 닫아주셔도 되고 부속서류 중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오셔가지고 2기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부터 9월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 자료 보시고 주자 붙은 경기 물산 층수는 현재 3층이군요. 3층 그리고 호수는 301호고 동은 생략하셔도 돼요. 뭐 구로동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20781555745 면적이나 이런 문구에 대해서 있으면은 여기 보시고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13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30제곱미터 쓰시고 용도는 사무실로 쓴다라고 나와 있었고 임대 기간이 2022년도 9월 1일, 2022년도 9월 1일부터 여기다가 2년을 더하셔야 돼서 24년도 08/31일까지 넣으시고요. 2억 원을 넣으시고요. 월세는 3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때로 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보증금 이자 이게 세금이 아니고요.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요거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월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을 넉넉히 넣으시면 월세가 좀 내려가겠죠.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면 1억에 월세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월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걸로 이 보증금도 그 가운데 임대료로 간주 봐서 임대료로 간주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보기 때문에 197,260원 한쪽에다 좀 메모 좀 할게요. 197,260원이 과표가 됩니다. 과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과표가 되겠고 실제로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9월달 30일자에 과세기간 종료일자이지요. 이때 유형은 14번으로 넣습니다. 왜냐면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품명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라고 쓰시고 공급가는 일부러 막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197, 260, 19726 이렇게 써주시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틀렸고요. 거래처 코드 부분은 지금 경기물산이 우리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전자이죠. 전자. 자, 실수할 뻔했죠. 전자가 아니죠.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니까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1번이나 이런 것들. 분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언급이 있더라고요. 누가 부담을 하니 요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 즉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3번으로 처리하시면서 요때 대변 쪽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맞고요. 차변 쪽에다가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9,726이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14번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이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을 하셔야 돼서 신고서에 가보시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 4분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적용시켜 놓으시고 가보시면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다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거 임대료 받은 거 있죠? 그거는 11번으로 처리했으니까 1번에 들어가는 거고 방금 14번은 과세 기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11번으로 월세 받은 거 요 300만원 잘 넣었고 이 부분에 만약에 900번대 코드가 있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드가 마침 411번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못 찾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입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197, 260 오케이. 잘 됐죠? 그렇게 하셔서 14번 세금과 공가로 잘 넣었고 이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넣지를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가 우리가 임대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굳이 넣지를 않았어요. 이거 넣었다 그래서 뭐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왜 안 넣느냐? 바로 그런 이유도 안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했죠. 임대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나머지 부분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가 나왔네요. 대손 나왔습니다. 자,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네요. 자, 1번은 삼송물산과의 매출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4월 6일자에. 그런데 이 2022년도 12월 20일자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공고 결정에 의해서 요거 못 받게 됐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익이 항상 요 대손세액 부분은 확정 때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 메인 매출 전표에 지금 보시면 요 4월 6일자에 잘 들어 있어요. 4월 6일자 이런 내용들은 잘 들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러 일단 가셔야 되겠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갑시다. 쭉 보시면 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거죠. 맨 끝에서 두 번째 거 찍어 주시겠고 그런 상태에서 이익이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찍어 주시겠고요. 당초 공급은 2022년도 4월 6일자 대손 사유 부분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화해 공고 결정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요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타로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재판상 화해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손 기준일 2022년도 4월 6일 대손 확정일 2022년도 지금은 12월 20일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12월 20일 그래서 확정은 그때 됐다고
금액은 세금 합쳐가지고 330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래처 부분은 삼성물산.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처 코드는 번호가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삼성. 이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아서 이 3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신고서에 가서 보시면은 차감돼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셔야 될 것은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신고서 작성을 하라고 그랬군요. 그러면은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셔서 날짜가 이익이 확정이니까 4사분기로 찍고 적용 눌렀어요. 오케이 눌러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대손세액 가감난 요 자리에 30만원 잘 들어가서 빠진 거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 18번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이 전자신고 하게 되면 만원 세액공제 받죠. 소득세는 2만원, 부가세는 만원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X 표시까지 잘 눌러주시면은 이 끝나는 부분인데, 3번에 보시면 12월 20일 날 대손세액 공제 부분하고 대손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된 부분 회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분계는 매입 매출 전표 아까 가서 보셨다시피 분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차변 쪽에 외상 매출금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12월 20일자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 쪽에 외상 매출금 빼줘야지요. 금액은 330을 빼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30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지만 요거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처리가 됐기 때문에 30만원 다시 빼주시고요. 이만큼은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고요. 이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 합계잔액수산표를 가셔서 합계잔액수산표 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요.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찍고 그 중에서도 요 외상 매출금하고 관련해서 충당금 확인해 보니까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에 대해서 차변 쪽으로 109번 충당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0만원 빼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835번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대손상각비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날짜는 대손 확정일 12월 20일에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12월 30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대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 삼성물산 금액은 330 차변 쪽에다가는 109번 충당금 솔직히 255번부터 쓰고 싶었는데 순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마시고 이때는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뒤쪽에 조회가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여기 30만원, 만원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됐고 분계도 잘 됐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찝찝했던 부분 기준일이랑 확정일이랑 날짜 잘 들어갔죠. 자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서 뭘 많이 말을 해놨네요. 정답은 숫자로만 입력을 하래요. 자 앞으로 이런 거 원이나 건 뭐 이런 거 쓰지 마시래요. 오히려 채점할 때 방해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호 같은 거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만 쓰시라고요. 괜히 컴마 찍다가 일처럼 보이고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앞에다 꼭 붙여주시고요. 삼각형 같은 거 쓰지 말고 정답이 0일 수도 있어요. 0인 문제들도 있으니까 0은 반드시 비워놓지 말고 0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래처 코드 쓰실 때 앞에 세 자리만 그러니까 뒤쪽에 세 자리만 넣지 마시고요. 5자리로 채워서 앞에 0으로 채워주시겠고, 도전 프로그램 입력 방법과 다르게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시 천 단위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행 과정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답을 구했다. 그러면 오답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시래요. 그러면서 예정신고, 일기 예정신고 면세계산서 수치 금액이 얼마냐? 가볼까요? 짠. 어디 어떻게 들어간대요? 그랬는데 어디 들어가라고 계산서 합계표 조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일기 예정이에요. 01, 03 해서 일기 예정이면 그 중에서도 수치면 아래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 금액은 87만원, 정확히 87만원 나왔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서 일기 확정이에요. 날짜가 4월부터 6월까지 찍어주시면서 클린기업 해서 클린기업이면 여기죠. 이때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세금이 아닌 요걸로 22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또 조회를 하셔가지고 5월 10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입력 사유 코드가 뭐냐 가볼까요? 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5월달 10일자 오셨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수정했는데 수정 사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계약의 해제 4번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입니다. 평가 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 요 간주 임대료하고 관련해서 보증금 이자 금액이 얼마냐, 보증금 이자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 기간 2기 예정이에요. 7월부터 9월 찍어주시고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증금 이자는 아래쪽 197260 197260 정확히 시반 한 장까지 맞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칸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신고서 오셔서 날짜입니다.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됐죠. 그러면서 1번 칸이면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 1번 이 자리 금액 이때도 세금계산서 발급분 2억 5,300만원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2기 예정 신고서 그 밖에 공제매입 14번 칸 찍으셔서 세액을 물어봤을 때는 세액은 12,000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틀렸더라도 입력이 틀렸더라도 여기서만 잘 맞춰주시면 배점에 따라서 점수가 실기 70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갖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요, 뭐 첨부서식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보시는데 첨부서식 요걸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 보시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해가지고 요 기타 있죠. 이게 14번 간주임대료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이 자리에 고정자산 매입 부분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벌써 3번이 틀렸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이요. 수령은 그 밖에 공제 부분 찍어 보셨을 때 신용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18번 2기 확정 신고 기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이 문제는 풀어보지 않으셨어도 쉽게 맞추실 수가 있는데 금방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거 작성하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 날짜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 항상 이렇게 넣으시고요.
대손 기준일이 4월 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정일은 12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입력할 땐 330을 넣었어야 하기 때문에 300을 넣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요 3번이 틀렸다 라고 입력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가감난 세액이 얼마냐 30만원이었잖아요. 대손세액 30만원 어떻게 보면은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 지금 물론 가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죠. 신고서 가셔가지고 2기 확정 그랬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자 방금 입력하신 이 대손하고 관련된 세액 가감액은 30만원이요 하고서 마이너스자 붙었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 30을 넣어야지 그냥 30을 넣으면 또 틀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가지고 차가감 납부해야 될 27번 항목이 얼마냐 라고 했어요. 27번 항목은 차가감 납부세액 그쵸? 금액이 이렇게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2,363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맞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결산 들어갈게요. 현재 이렇게 보유한 외화 부채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자가 9월 5일 날짜예요. 그러면은 12월 31일자에 요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산 시 지금 환율이 1150원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22년도 9월 5일자에는 환율이 1100원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고 나면 환율이 뛰고 또 환율이 뛰고 있어가지고 1300원씩 지금 넘게 가고 있지요.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 상황도 50원만큼이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4만 달러 곱하기 50원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환율은 10원만 올라가도 굉장히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만 달러 곱하기 50원 했더니 결국 200만 원이라는 금액만큼 외화 장기 차입금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대변에다가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넣으시고 거래처는 홍콩은행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200만큼을 추가적으로다가 넣어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외화 환산 손실 6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환율이 줄었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대변에다가 쓰셔야 되지만 지금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되었죠? 수동결산 하나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인세 여기 지금 보니까 3,500만원 계산했는데 법인세 중간해납세액이 있대요.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면 요 합계잔액 시한표를 가셔서 12월 31일자 선납세금 요 165만원짜리 제가 뭔가 하나를 지금 뭔가 빠뜨렸나요? 5월 10일자의 매출 계약금 뭔가가 지금 처리가 잘 안 된 게 있나요? 자 가서 봤더니 오 그랬구나 여기 차변을 안 썼구나. 자 그래서 아까도 떴던 거네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와서 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자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액 현금으로 계약 해제 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대변 쪽에 현금으로다가 이만큼을 썼어야 되죠. 그걸 빼먹었군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맨 끝에 오셔서 136번 선납세금 가서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자리죠.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1750만큼이 미리 냈었다는군요. 선납세금을. 한쪽에다가 여유있게 1750만원 메모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12월 31일 대변에 136번 선납세금을 뺍니다. 오케이.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 998번 이거는 법인세 등이요 하고서 이렇게 분계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3,500 중에서 1,750만큼은 이미 냈어요. 그러면은 빼보시면은 1,750만큼 빼보시면 1,750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입력해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시고요. 이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므로 천천히 원재료 기말 2,700 그리고 제품 오셔가지고 제품 오셔서 여기다 기말 제품 금액 3,200 쓰시고 그리고 날짜요. 상단 위쪽에 자 여기서는 적을 필요가 없고 조금 내려가지고 여기 1,750만큼 아까 선납세금 1,750 내고 나머지 쓰시고요. 그리고 전표 추가라는 거 한번 눌러서 일반 전표에다 잘 넣고 가서 보시면은 조회 눌렀을 때 이렇게 결산 분계가 자동 결산 분계가 떠야 돼요. 우리 결산 흐름 수동 방금 수동 우리가 처리했던 거 떴죠. 수동 결산 뜨면 자동 결산 이렇게 전표 추가해서 넣고 손익계산서 가서 손익계산서는 왜 간대요? 당기순이익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달 당기순이익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176, 596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176 정도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잉여금에 가서 마지막으로 얘든 아니오든 당기순이익이 176인 거 확인했으면 날짜 처분 예정일이 2022년도 처분 예정일은 2020 여기 같은 경우는 당기 2023년도 2월 28일 처분 확정일 정기는 2022년도 2월 28일 쓰시고 전표 추가 딱 허니 눌러주라고까지 여기 돼 있잖아요. 손익 대체 분계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나서 자 이제 잘 됐기 때문에 잘 됐죠.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우리 아까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자 조회가 남았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를 하시래요.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여기죠. 자 얼마냐 금액 얼마냐 700만원이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받으러 온 현황 조회하셔가지고 당사 4분의 1 자 1사분기 가볼까요. 받으러 온을 조회를 하셔서 현황표 가셔서는 요것도 받으러 온 총액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뭐 거래처별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날짜 자 뭘로 가볼까요. 월별 조회 구분 월별 해서 자 만기가 있고요. 거래일 할인엄 이 부분은 뭘로 보는 게 좋을까. 자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인 부분 할인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당황했을 것 같은데 만기 날짜, 거래일, 발행일 이게 문제였을까요? 해서 여기를 지금 보니까 만기 날짜로 해서는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만기 날짜로 해갖고 찍어보니 만기 전에 요 할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로 하면 당연히 안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일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일이나 아니면 발행일로 했을 때는 금액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인 금액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23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2월 말 우리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그랬기 때문에 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디 있습니까? 거래처 원장.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거래처 원장 여기 있어요.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2월 말, 앞에는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2월 달부터 하셔도 똑같고, 여기 102번 꼭 넣어야 돼요. 다른 건 안 넣어도. 그랬을 때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은 4,320만원입니다. 됐죠?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4월 말 앞에는 상관없고 04, 30 넣으시고 108 외상 매출금 처음부터 끝까지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농협카드 찾아보시면요. 금액 잔액은 얼마냐? 3,058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할게요.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 9월 말 와우 굉장히 조회할 게 많아요. 숨이 턱 막히는 거 저만 그런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찾았고요. 국민은행 여기서 거래처별 잔액 옳지 않은 거 거래처별 잔액 옳지 않은 거 오케이 찾다 보니 지금 1번 잘 맞았고 468-213 061 오케이 역시 외화은행 이것만 틀렸네요. 1억이 아니고 1억 400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자, 이제부터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니까 더 떨려요. 자, 1월계표를 조회를 하셨어요. 이럴 때는 월계표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1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612만원 되겠습니다. 612만원. 오케이. 자, 1월계표 조회하셔서 1사분기 1월부터 시작해갖고 1사분기면 3월까지가 되겠지요. 임자료 자 해서 제조경비 중에 500번 임자료 177만원 자 이렇게 또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 4분기 1월계표 조회하셔서 7월부터 9월까지 오신 상태에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군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 세금과 공과 얼마냐? 이렇게 정신없이 찾다가는 혹여 현금으로다가 물어봤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출을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179만 9,726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앞쪽에서 잘못 놓고 와버리면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단기 그랬으면 12월달 찍어주시겠고 대손상각비입니다. 대손상각비 아까 835번 넣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200만원짜리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200만원 오케이. 그 다음 재무상태표 가라고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3월 말 미지급 잔액이 얼마냐? 3월달이네요. 달 조심하시고요. 미지급금 와서 봤어요. 자, 부채 쪽에서 보셔야 되겠고 3,105만원 되겠습니다. 3,105만원 또 선수금 5월달이에요. 왔다 갔다 자 해서 5월달에 선수금 부채죠. 부채 착한 부채 잔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오 그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자 147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132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5월 말 선수금 잔액이 얼마냐? 자, 저가 틀린 건가요? 1320만원. 자, 이유인즉슨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앞전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었던 그 부분 있죠. 거기까지 또 찾아갈래니 이렇게 또 수족이 고생스럽습니다. 생각나셨습니까? 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 요거 5월 10일자 분계를 하셨을 때 요 아래쪽에 제품 매출이 나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요게 왜냐하면 259 선수금 였지 않습니까? 선수 요거를 150을 뺐어야 제대로 150만원이 빠졌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문제가 생겼었군요. 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금액이 지금 자 조회를 한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선수금 자 이렇게 1320이 고쳐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완전한 실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 만약에 고치지 않았다면 1320만 원이 맞지 않았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군요.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부분에서 12월 말 미지급 세금이 얼마냐? 미지급 세금이에요. 한번 틀리니까 이제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거가 12월 말, 5월 달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2월 금방 이렇게 이미 마감 쳤기 때문에 저렇게 차익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다 그래서 다시가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지급 세금 1750만큼 됐죠?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외화 장기차입금 잔액은 아까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200만큼이었던가요? 추가가 돼서 4600만원 되겠습니다. 자, 34번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냐? 기말 제품 쭉 오셔서 제품이면요 12월달 재고자산 쪽에 3200만원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번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 미처분 금액으로 오른 것 그랬네요. 오른 것. 오, 이 금액이 지금 330-049-955 해서 위쪽에 선수금 틀린 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 그거 틀렸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되진 않아 갖고 답이 이렇게 1번으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닫아주셔야 되겠죠. 너무 많이 열렸어요. 자, 인사급여 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원 등록 6월 1일자 입사한 최진원. 이 최진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자, 이때 자, 본인 나와 있었고요. 배우자 김혜경 배우자 자, 찍어주시겠고 이름은 김혜경 주민번호 7702022045-678 그 다음에 모친 김미자 어르신 모친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 그렇게 하고 이름하여 김미자 어르신 430411111111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 직계 비속 4번이지요. 4번 따다닥닥닥 최서영 18031042311457 그 다음에 또 4번 최서준 22010142311450 자,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소득이 없고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도 받고 배우자 공제도 받고 여기도 또 장애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장애 같은 경우는 5번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장애도 넣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법 즉 카드로다가 그랬기 때문에 카드는 1번이에요. 그래서 밑에 1번으로다가 넣어주셔야 되겠고 김미자 어르신에 대해서는 암 환자이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소득이 없어요. 그러시면은 여기도 장애가 있으신데 암 환자의 경우는 3번 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서영과 최서준이는 직계 비속이고 미취학 아동입니다. 소득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넣었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때 최진원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셔가지고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해서 1명, 둘, 셋, 넷, 5명 다 되니까 5명 되겠죠.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150이죠. 배우자든 뭐 직계 비속이든 존속이든 기본공제는 150이 되겠죠. 최진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셔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지금 얼마냐.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그리고 요 지금 28번 장애인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장애인이 지금 2명이에요. 그래서 장애 1명당 200만원씩 40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6번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냐? 지금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셔가지고 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징수 영수증에 들어오셔서 2번 톡톡 찍으셔서 최진원을 딱 찍어주시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금방 번호 보신 대로 25번 배우자 얼마냐, 27번 경로 우대 얼마냐, 장애인 얼마냐 이거 물어봤는데 56번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산출세액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받아버리니까 더 받을 잔액이 93,619원밖에 남지를 않아 가지고요. 요거 그대로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보고 찾아주시는 문제가 되겠어서 안 낼 수가 없네요. 됐죠? 그 다음 급여자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자, 오신 다음에 급여자료 쪽에 오셔서 이 수당공제 등록 요거부터 하셔야 되겠잖아요. 기본급 가족수당 넣고 가족수당은 과세입니다. 과세. 그 다음에 또 식대도 보시면 요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데 음식을 안 준대요. 그럼 일단 비과세로 넣고 시작하시는 거죠. 10만원까지. 이거 조만간 내년부터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일단 10만원 너무 약해요. 지금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자, 야간 근로수당 요거 같은 경우는 송민기는 생산부 직원이기도 하고 자, 비과세죠. 그래서 연장근로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비과세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2,900만원이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3천만원을 초과해버리게 되면은 이때 과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비과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이 안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상조회비가 5천원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상조회비라고 쳐야 되겠고요. 무구분이지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무구분으로 선택하라 그래서 무구분 체크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급여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는데 요때 자, 와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될 이유가 생산직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이 부분 비과세 대상 여부를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만 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 지금 나오셔갖고 이거 넣기 전에 사원 등록 부분에서 요 금방 송민기 사원에 대해서 요 자리 생산직이다.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다. 이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일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고 급여자료 쪽에 오셔서 이 부분에 반영을 비과세로 넣어야지 반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고 나서 2월달 거 급여를 그쵸? 상여 없이 급여만 주고요. 언제 주냐 하고 봤더니 그달 2022년도 2월달 25일자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송민기 사원의 기본급식 180, 그 다음에 가족수당 5만원, 식대가 15만원, 야간근로 20만원 되겠습니다. 알아서 식대 중에 5만원은 과세가 될 것이고 야간근로는 다 비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비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하라 그래가지고 오셔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반영을 하셔야 돼서 2월달 거 2월달 이렇게 또 반영을 해주시면은 소득세 부분이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득세 부분이. 자, 됐어요. 요거 1번을 꼭 찍어주시겠고. 잘 됐지요? 비과세. 무부분 찍고. 소득세 부분에 17,180. 아하! 어떡해요? 이러면 안 돼요. 뭘 빼먹었어요? 상조회비.
앞부분에서 분명히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잘도 빼먹었어요. 5,000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예요? 여기 조회죠. 그래서 2월 급여 자료를 조회하셔서 가족수당 얼마냐? 5만 원이다. 그리고 식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냐? 금방 식대 금액 과세 5만 원이다. 10만 원은 비과세고 야간근로 비과세 얼마냐? 20만 원이다. 그러면서 급여의 차액 지급액이 얼마냐? 여기서 5천 아까 금액 있죠? 이거 상주회비 5,000원 안 뺐으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천징수행 상황 신고서에 10번 요거 10번의 소득세가 17,180원입니다. 라고 넣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만나는 문제입니다. 저도.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겠고요. 자, 오셔서 사원이 배인철 두 번 톡톡 찍어서 배인철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박금자 어르신은 소득이 없고요. 소득공제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양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김민주 배우자는 이자 소득도 600이나 있고 배당 소득도 1800이 있어서 요거 2000 넘어가요. 두 개 합쳐버리시면 배우자는 부과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공제 같은 거 못 받아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급여액이 500이 안 돼요. 그래서 배상후는 왜 여기를 부로 해놨을까요? 받을 수가 있어요. 직계비속. 자, 직계비속은 3번 20세 이하로 갈게요. 배영민은 미취학 아동으로 해서 수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정을 저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입니다. 자, 쭉 오셔서 본인은 세대주가 맞고 첫 번째 보험 나왔습니다. 보험은 보장성으로 해서 잘 들어왔고요. 그 중에 박금자 어르신은 요 나이도 소득도 다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 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되겠죠. 그 중에서 180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배인철 보장성 1080 더하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김민주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 누굽니까? 여기서 배영민이네요. 자, 뭘로 지금 납부가 되었나요? 어학원. 여기 지금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요 학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학원 수강료. 그런 상황이면은 배영민이가 지금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 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이 기간만 2022년도 기간 거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5만 원 넣으셔야 돼요. 아하. 그런데 여기 배상훈이 아까 지금 97년 우리 큰딸도 97년이에요. 나이가. 그러면은 지금 26이나 됐기 때문에 이거 나이 때문에 부가 되겠는데요. 부. 그러면 혹시 앞쪽에서 배상훈이와 관련되는 거 있었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소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쪽에서 배상훈이 총 급여액이 480이라고 했어도 소득과 나이 요건 모두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가 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중간에 눈치껏 알아서 수정을 해야 될 일도 생기겠군요. 배인철, 자, 연금저축 본인 거는 해당이 되죠. 연금저축은 정산명세 맨 앞쪽에 오셔서 연금저축 59번이에요. 퇴직연금이 있었고 삼성생명 3번으로다가 찍어주시면서 삼성생명보험 찍어주시고 계좌번호 004 빼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은행 계좌번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빼기 넣어주시는 거 좋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연금저축 본인이 아닌 김민주 안 되겠죠? 요거는 본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오, 벌써 다 끝났나 봐요. 자, 일단 소득공제 쪽에서 부양가족공제 60세 어르신 박금자 어르신 되고요. 여기 배우자 안 되고 비속
나이 때문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김민주 금융소득 있어서 안 되고 잘 됐군요. 아까 한마트는 배상훈이 되는 걸로 할 뻔했어요. 나이를 안 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정산명세 쪽에 오셔서 맨 끝에 세금이 확실히 근데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뭐가 틀렸을지 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교육비가 반영이 안 됐네요. 교육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교육비 아까 넣고 온 것 같은데 교육비 자 배영민 보험료 아하 여러 그 실수를 또 했네요. 보험료에다 넣으시면 안 되죠. 아이고 넣으시면 안 되죠. 제가 넣어놓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육비 쪽에다가 아까 넣는다고 실컷 넣고서는 엉뚱한 곳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안 맞았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서 이번에는 맞았나요? 자 긴장된다니까요. 7649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구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자 조회 갑시다. 37번 차가감 소득 금액이 얼마냐? 배인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7번 차가감 소득 금액이 얼마냐? 2300 그쵸? 349,400원 맞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9번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72만원이에요. 우리는 금액만 넣었을 뿐인데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80만원 가지고 알아서 계산해준 금액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60번 보장성 12만원 맞고요. 교육비 아까 이 교육비 부분이 없었으면은 왜 없나 하고 다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실효세율은 맨 밑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71번이 분자 71번 결정세액하고 21번 해서 21번이 총급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율은 1.7% 해서 실효세율이 1.7%가 되겠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사실 틀렸지만 긴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시험 치르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